그곳에 있던 아버지가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이제 누워 이렇게 계셨거든요. 이쪽을 보고 어제 꿈을 내가 잘못 꼈나 하는 생각도 들어갔었고, 그래서 와서 봐보니 실제로 봐보니까 아버님 묘가 있어서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가 있었구나. 추석 때만 해도 곱게 단장했던 아버지의 무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겁니다. 아니 이게 차라리 죽어보면 낫겠지. 그냥 아이고 버타야 뒤지겠어요. 어디가 이런 일이 있었을까. 아 세상에 저게 말이 됩니까? 20여 년 전 남편을 먼저 보내고 이젠 그 흔적까지 잃은 아내. 작년 12월 우연히 근처를 지나던 이웃이 텅 빈 묘터를 발견했다는데요. 와서 그래 행수 매서 웃다 갔다 받았었어. 뭐 이거 뭔 소리단가 하고 그냥 그 길을 뛰어올라가 봤어. 그게 대체 없어. 사람 한다고지. 아이고 어디가 시간 자빠졌어. 개가 물어가 부르는가. 보고도 믿기 힘든 현실에 가족들은 아버지의 흔적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동네 사람 많이 갔어요. 안타까운 소식에 주민들도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잘 있는 자리만 파버렸구만. 나온지 빨간 거. 그 관 덮었던 거 천이에요. 갈비다, 갈비. 갈비네. 아유 참. 한참을 파내려가 찾은 것은 작은 뼈 조각 하나. 아버지를 잃어버렸습니다. 잃은 사람들이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렇지,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겼네요. 미안해요, 미안해. 연기처럼 사라진 무덤 때문에 평화롭던 작은 마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MBC 실화탐사대라는 프로그램에서 나왔는데요. 그야말로 유서 깊은 마을의 수치라는데요. 여기서 이만큼만 보여. 그 사람 묘가 많네. 부관 참사라 그러죠. 개혁죄인이나 조선시대 하는 일이지. 그러지 않아요. 묘를 저런다는 것이. 그런데 설날을 앞둔 어느 날 김 씨의 노모에게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자고 왔다고 그래. 그 울서 왔다 용기 서울서 왔다 그래. 타지에 있는 아들에게 전화한 어머니. 어머니 그 창고에 갖다 놔두세요. 제가 그러니까 어머니도 직감 있다고 왔는가. 아 창고에 안 놔놓을란다. 이게 실제 배송된 택배 상자입니다. 택배를 보낸 사람은 서 씨. 익숙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직감 딱 오는 게 그 서울에 있는 거예요. 내가 전화를 했어요. 당신은 부모도 없는 사람이냐, 이게 무슨 짓이고 해놓으니까 전화한다는 소리가 순천시에서 적법원 절차에서 허가를 받았고 했다 하면서 전화 탁 끊어버리더라고. 그래서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서 씨가 택배로 보낸 것은 다름 아닌 아버지의 유골이었습니다. 그는 왜 무덤을 파헤친 걸까요? 마을 인근에 위치한 김 씨의 밭. 모든 사건의 시작은 바로 이 땅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60년 이상 여기서 경작을 요 밭 하나만 치고 이것도 해먹고 살았었죠. 60년 그랬는데 이상. 그 3년 전에 느닷없이 나타나서 서울 사는 사람 나와가지고 요거 자기 밭이다. 서 씨는 밭에 있는 아버지의 무덤도 없앨 것을 요구했다는데요. 조상 대대로 할아버지 때 이렇게 사가지고 지켜왔었고 그때 당시 우리 어렸을 때 밭이라면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조상 대대로 일군 땅은 아버지 때 이르러 그 소유권을 인정받았습니다. 덩어리 돼 있으니까 분할청약을 이전을 해야 되겠는데 이전을 아버지 못 하시다가 1993년도에 그 특조법이 있어가지고 그때 그 아버지가 이제 분할청약을 해서 이전을 이렇게 받았어요. 당시 서류상 A집원의 소유자는 서 씨의 증조부. 그래서 김 씨 아버지는 마을 이장에게 등기를 분할해 이전하는 작업을 부탁했다는데요. 그런데 13-1 다시 1번지 하나 서류 생긴 거이고
그러니까 다시 1번지를 아버지 앞으로 등록을 하고 13번지는 이 사람은 보내고 등록할 때 그 착오로 그래서 바꿔져가고 된 거를 아버님도 모르고 저도 이제 그 아버님 돌아가서 상속을 받았지만은 여하튼 이제 그대로 지나왔지 20년 이상을. 나란히 이웃한 두 땅의 실제 주인과 등기부상 소유자가 뒤바뀌어 버린 상황. 풀이 우거지고 해서 산인가 밭인가 모르잖아. 뭐 이렇게 나버려갖고는 단순히 집원을 서로 바꾸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서 씨의 생각은 달랐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요 밑에가 훨씬 평수가 더 큽니다. 근데 재산세를 냈어도 더 많이 냈겠죠. 요것도 자기 땅이다. 이것도 자기 땅, 이것도 자기 땅. 결국 김 씨는 분묘 발굴과 유골 손괴 혐의로 서 씨를 고소했습니다. 그 유골이 어느 장소가 어딘지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밝혀진 건? 밝혀진 게 없습니다. 나 불법자가 아니다. 그래서 정식적으로 서명상으로 절차를 진행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사라진 지 벌써 2달째. 다시 제자리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지금 씨가 오셨어요. 예. 가지고 한번 보고 싶으시다 그러는데 어떻게 할까요? 나 여기 경찰서 있으면 경찰서로 하라시오. 네? 경찰서 있으면 경찰서로 하라고. 경찰서로? 어떠실래요? 가실래요? 왜 뭐 때문에 우사도 못 오냐 물어보시더구만. 우리 아버지가 유골이 우리 짐짝이요? 뭐 택배를 보내? 그럼 못상식은 새끼. 우리 아버님 유골이 짐짝이냐고 물어보세요. 어? 김 씨 대신 우리가 그를 직접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출입문 앞에서 기다리길 몇 시간째. 아유, 제작진 고생이 많네요. 아이고, 그러게요. 저 혹시 선생님 되시나요? 아니에요. 아니세요? 혹시 저희가 MBC 실화탐사대에서 나왔는데요. 아니세요? 왜 맞나요? 피하시죠? 보고서가 돼 있어가지고 네네. 강남원 부분이라 그냥 곤란한데 저도 피해자니까 설득 끝에 인터뷰를 수락한 서 씨. 그에게 묻고 싶은 게 많습니다. 너무 궁금하네요. 왜 그랬는지. 택배로는 왜 보내셨어요? 리무진에 태워서 보냅니까? 어? 어머. 아니 제일 그 간편하고 신속한 그 우체국 택배가 얼마나 정확해요. 택배로 오면 충격이 크시겠죠. 아니 어떻게 그랬다는 얘기 도대체 뭐 돈을 달라는 얘기 안 그러면 사람을 살려내라는 얘기야. 그가 내 비용 들여서 단 건데 지가 뭐 비용 버텨준 게 있어요? 그는 자신이야말로 억울한 피해자라고 호소합니다. 내가 이제 최건수 중조한테 특정법으로 상속받은 땅인데 분할돼가지고 세금이 넘어간 걸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18년대 그때 해보니까 너무 황당하잖아요. 난 땅을 판 적이 없는데 특별조치 벌리고 해가지고 분할해가지고 해먹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거 찾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어린 시절 이 마을에서 나고 자랐다는 서 씨. 우리가 조그만 했을 때니까 그때 살았어. 그래갖고 자기 아버지도 여기 돌아가시고 뭐 강주로만 인사를 왔을까? 강주로? 1년에 꼭 한 번씩이라는 그래서 어쨌든 자주 왔어요. 선생님. 하지만 김 씨 역시 증거가 있답니다. 3년 전 어머니가 소중히 보관하던 보따리에서 찾은 오래된 종이 한 장. 땅 계약서라는데요. 서 씨의 증조부가 과거 김용현이라는 사람에게 땅을 팔았고 김 씨의 할아버지는 두 번째 주인에게 땅을 샀다는 겁니다. 김오북 이분이 이제 아버님의 할아버지. 김오북 귀하게 돼요. 고문서 전문가에게 계약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김용현이라는 사람이 김오복이라는 사람한테 신쌀 백미 2가마니 8대를 주고 팔았고 옛날 거네 진짜. 그다음에 이종학이라는 사람이 입회를 했다. 증인을 섰다. 어휴. 고문서 전문가는 계약서에 쓰인 한 글자에 주목합니다. 그러니까 섬이라고 까지 일본어를 가만하고 돼 있죠. 석조라고 돼 가만히 아마 그때 당시에 썼던 거라고 섬이. 우리나라에는 한 섬 두 섬 할 때 섬자가 한문으로 없거든. 땅을 판 김용현 씨의 친척도 거래 내용을 잘 안답니다. 김재라는 그 아버님이 있네 지금 병원에 계셔. 근데 김재 그분 작은 아버니가 거기 있는 그 땅을 여기다 팔았다마 김대식 그 조부한테. 시방 여러 거 신기한 거고 그러지. 그때만 해도 돈으로 얼마 쌀로 얼마 줘 풀고 그냥 지고 그랬지.
측량을 안 했어. 그전에는 시방 여러 개. 말로 통 왔다 갔다 그래. 아, 말로. 서 씨는 땅 계약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토지 매도동 해가지고 보니까 번지도 없고 말이야. 우리 뭐 할아버지도 없고 아무도 없어. 백지야 말하자면 그 말이야. 오래된 종이니까 막 내놓고 자기 땅에 그러니까 대화가 자체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예로부터 흘러내린 산줄기가 기운을 휘감고 돌아 명당이 많은 곳으로 꼽혔다는 이 마을. 그 자리에 있는 명당 자리고 우리 아버지 묻힌 자리는 바로 그 사람 묘 우계가 아버지가 있어요. 그거는 더 명당 자리고. 명당이네 명당. 우리도 이번에 개당했는데 조선시대 승정은 우승질이었어. 지금 같으면 이제 대통령 비서실 꽤 벼슬 높죠? 그 정도는 숙부인이야 숙부인. 그 명당터야. 그런 걸 알고서 거기다 묘를 써는지 모르겠어. 그 위에다 우리 저 선상 위에다 다 써가지고 말이야 차리고 있다니까. 김 씨 아버지의 무덤이 있던 밭이 명당 중의 명당이랍니다. 주맥은 아까 말한 대로 서쪽으로 갔지만은 그 중간에 나오는 작은 가지 하나가 작은 열매가 하나 맺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일지 정도 되는 자리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전문가는 문제가 있다는데요. 저기 4차선 도로가 지금 뒤에 나거든요. 풍수에서는 좌측맥, 청룡이라는데 요 맥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도로가 뒤에 지금 우리 지금 보면 목을 자르고 있잖아요. 당연히 이 자리가 명당이라 하더라도 지금 피해를 당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밭의 소유권을 둘러싼 긴 법정 싸움. 작년 9월 법원은 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금 몇 개를 고소했습니까? 나를 사기죄로 무당 경작죄로 해서 여기 순천경에서 2번을 고소. 어머니도 똑같은 사기죄, 무당 경작, 서울중앙지방법원인가요? 어머니도 고소를 해놨어요. 아이고 참. 자문을 해준 감사 표시로 살해했던 변호사 사무장 후배 역시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 제가 재판 중에 60년 이상 경작했다는 사실 확인서를 마을 분들한테 한 30명 이상 제가 그때 받았어요. 사실 확인서를 써준 이웃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가만히 안 놔두다고 다 해본다고 했다. 우리 2번이나 저 서울 올라갔다 오더만 재판한데 노인들이 군대 가면 논리불지에 씨는 그 정도 못해. 영문도 모르고 파출소에 불려갔다는 주민. 부르더라고. 파출소에서 불러. 경찰이. 그래서 나와봐라 그래서 가봤지. 둘이 갔어. 아 이분들 입장에서 뭐 황당하겠네. 저걸 그 농사를 언제부터 지었냐. 그 전답이 맞냐. 전답은 맞지. 우리 인생에 처음으로 파출소 가신 거네. 경찰서 전화 받나 봐. 그렇지. 처음이지. 놀라셨겠어요. 아니 숙대 같으면 안 된 거지. 지금 봐봐 이렇게 해놓고 탄원서 사람들 다 신고해갖고 고발 경찰 가서 조사받고 그래갖고 무혐의 받았어. 무혐의치 받았어. 그것도 사실이요. 서 씨는 대체 왜 땅과 관련이 없는 주민들까지 고소한 걸까요? 소송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증거 확보하는 차원에서 소송도 하고 했어요. 그거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돼. 자기는 막 동네 사람을 다 고삼아가지고 막 이런 걸 막 써서 내니까 나는 미쳐버리는 거야. 미쳐버려. 대법원에서는 아직 판결이 안 나갔구만. 그럼 누가 이겼다는 거예요 지금? 대법원에서는 대지시기가 이겼다 그래. 대지지가 철천지 원수도 아니고. 동네에서 그건 나는 그 미친놈이. 아 그래 요즘 땅이 뭐 땅이 무슨 저거 더 값어치가 있어요. 저런 데는 뭐 돈 누가 5만 원 줘도 안 살 때. 그분이 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시골촌 사람이라고 내가 한번 계속 괴롭히면 돈 좀 뜯어낼 수 있지 않을까. 예, 소송을 걸어서 막 벌금 뭐 나왔든지 뭐 그럴 거예요. 예. 그런데 서 씨의 고소엔 의도가 있다는 주민. 다 그렇게 된다니까. 그건 뭐 많아 대한민국 80 중반이고 후반. 1,000만 원? 1,000만 원을 청구한 거예요? 처음에는? 저쪽 다 해서. 김 씨 아버지가 땅을 분할할 때 증인을 섰던 마을 어른들이 벌금을 냈답니다. 하루하루 이자가 겁먹지 당연히. 항소 부담 가잖아. 그럼 그 100만 원씩 나눠서 줘불자 그냥. 법부터 앞세우는 서 씨의 정체가 궁금합니다. 뭐 저 검찰청인가 법원인가 그럴 것 같은 근무를 했어요. 서울에서 법무사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법무사가 이게 할 일이에요 이게. 제작진에게도 법을 먼저 내세우는 서 씨. 그걸 나한테 얘기하시면 안 되죠, 표준이. 법에 나와 있다니. 방송적인 명예훼손을 내가, 나도 다 알아봤어요, 내가. 지시에서 매장법도 쭉 내놓은 게 대법원 판례가 있더라고요.
장세법 아까 말 20쪽이랑 거기 나와 있잖아. 도의로 따지지 아니라니까요. 법으로 따져야지. 그건 직무유기 법률 위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법을 모르시면 자꾸 나한테 물어보면 법에 나올 법에. 법무사로 일하셨다고 막 소문이 났더라고요. 네, 법을 잘 아니고 자영업 그런 거니까 사장님 3년이면 품을 입는단 말 있잖아요. 어? 검색만 하면 다 나오잖아 검색. 이야, 많이 아는 것 같아 부당이 진짜로. 사람 잡더라고. 자기가 조금 그쪽으로 좀 안다고 하니까 별것을 이렇게 다 이렇게 괴롭히잖아요. 피를 말릴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해버리더라고. 그래서 아 이걸 어디까지 이게 가려고 이럴까? 내가 지금 다시 민사소송도 다시 하려고 내가 잊어먹었었는데 내가 다시 하려고 그래. 안 되겠어. 어떤 민사? 아니 이제 재판 일부 진 것도 내가 억울해 져가지고 내가 잘못된 소송이니까 내가 그거는 용인이 안 되고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어 내가. 결국 지난 30일 김 씨는 순천시청과 서 씨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글을 국민청원 게시판에 남겼습니다. 서 씨가 무덤을 파헤칠 수 있었던 것은 시청의 허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20년 동안 돌본 무덤이 어떻게 무연고가 됐죠? 아, 무연고가 몇이 아닌데 무연고 몇이래야 그냥 상체를 때도 가서 일을 하고 그런데 모르나요? 다 알지. 동네 분들이 다 오셔서 다 여기서 해서 집에 안에 집 여기 마당에 다. 시청은 무슨 연유로 김 씨 아버지의 무덤을 파헤치는 것을 허락한 걸까요? 그러니까요. 묘지 가지고 다툼이 있는 상황이지만 이 묘지는 있었기 때문에 배상 허가를 해줘도 별 문제 없는 내용이다. 자신의 땅에 있는 조상묘 8기와 김 씨 소유로 판결난 비번지에 대한 개장 신청을 함께한 서 씨. 그런데 김 씨 아버지의 무덤이 비번지에 걸쳐 있었던 겁니다. 토지 문제는 이 묘지는 상관없는 거죠. 그럼 그거를 제대로 확인을 안 하신 거죠? 그렇지 못한 거죠. 거기에 토지 대장만 확인을 하고 등기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 현장에 와서 확인을 안 합니까? 그때 당시에는 현장에 와가지고 이게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을 분명히 하고 해야 되죠. 네. 판결문을 좀 제대로 확인했으면 좋았을걸요. 서 씨는 시청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나왔기 때 그럼 이해가 안 되면 나한테 전화해서 형님 가서 달라면 주지. 응? 아무런 얘기 없었어. 나는 그런 기대도 안 하고. 응? 아, 기대 안 하셨어요? 아니 근데 내가 이제 당사자 권한이 없는 사람이 나는 응? 어리니까 해주면 좋고 아니면 다른 방법 찾으려고 했는데 내가 아니면은 화를 내주지 말지. 아니 내놓고 나한테 섬대기 씌우려고 하는 거야. 아이고. 서 씨와 시청이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는 동안 이거를 가져왔다가 네. 두고 가려고 막 그러셨어요. 검은색 봉지 말고 이제 금색 보자기가 있다고 싸져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시청에서 제작진을 만났을 때도 서 씨의 손엔 검은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들어드릴까요? 한 씨도 손에서 떼지 않던 검은 봉투. 인터뷰를 하는 동안에도 내내 함께했는데요. 선생님, 그 옆에 있는 뭔가요? 아, 저 이제 선물 사왔어요. 갖고 들어가려고. 선물요? 이거는 지금 어디 있어요? 집에 놔뒀지. 집에요? 그럼 안 무서우세요? 그게 에모스인 거지. 그 물질에 불과한 것이고 사람이 그거 굉장히 경도된 사고방식인데요. 그럴 필요 없어요. 검은 봉투에 뭐 가져오셨었잖아요. 그게 유골이에요. 그게 유골인가요? 네. 저희한테도 아니라고 하던데. 이거 까만 봉지에 갖고 온 거 이게 유골이다. 내가 깃바닥에다 뿌려뿌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분묘에 관한 분묘 발굴에 관한 죄가 따로 있고 사체에 관한 죄가 별도로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유골이나 시체랑 똑같이 봐요. 한마디로 지금 시체를 막 들고 다니는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시체, 유골, 유발 또는 관 속에 넣는 물건을 손괴, 유기, 은닉, 연극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결국 잘못된 행정 처리 때문에 황망한 모습으로 다시 아버지를 마주해야 했던 가족. 아이고 또 머리가 올라오려고 그러네. 아이고 머리. 병원에 갈까요? 네? 어머니. 작년에만 심장 시술을 3번 받은 어머니. 고소장에서 맨날 재판했으니까 막 성가시에서 자꾸. 그날도 이렇게 아버지 산소 갖다 내려오다가 아버지 산소 옆에도 넘어져 버렸고 팔이 골절이 돼 버렸고.
택배를 받은 후엔 끼니마저 넘기지 못하고 있다는데요. 아직도 아버지는 가족의 곁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막걸리 좋아하셨어요? 예, 아버지가 엄청 막걸리 좋아하셨어요. 큰 죄인이죠. 아버지를 지켜드렸어야 되는데. 언제쯤 아버지를 제자리로 다시 모실 수 있을까? 아들은 오늘도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사건은 전북 완주군에 있는 한 마을에서 일어났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장소로 향하는 사람들. 얼마 뒤 어느 산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산에 도착하자 더 크게 울음을 터뜨리는 사람들. 죄송해요. 아이고. 저희가 해마다 명절 때는 무조건 이제 차례 지나고 와서 한번 뵙는데 사돈어른이 돌아가셔갖고 그쪽에 이제 찾아뵈야 되니까 저희가 방문을 못했어요. 이곳은 광남길 씨 가족이 매년 수차례 찾던 선산이었습니다. 명절날도 못 들리고 여태까지 못 들렸으니까 가서 술이라도 한 잔 따르고 오자 그래가지고 2월 24일 날 그 애하고 와이프하고 그렇게 해서 들렸거든요. 2월 말 여느 때처럼 부모님을 뵈러 간 남길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에? 아무것도 없는 거죠? 설마 묘가 사라진 겁니까? 어머니가 여기서 이렇게 계셨고요. 그 옆에 아버님이 이렇게 계셨고요. 선산에는 남길 씨의 부모님과 조부모님 총 4기의 묘가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돌아가셨다는 남길 씨의 어머니는 8년 전 급성 폐암 진단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가족 곁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엄마 돌아가시고 몇 년 동안은 수시로 다녔어요. 밤에도 밥 먹고 있다가 야 엄마 보러 갈까? 그러면 이제 밤에도 잠깐 왔다 가고. 우리 할머니가 꽃나무 이렇게 키우는 걸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삼촌이 그런 것도 하나하나 꽃나무랑 그때도 이제 다시 했었거든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저희가 다 기억하고 다 추억하는 곳인 거죠. 하루아침에 조상묘를 잃어버린 가족들은 충격이 큰 상태. 고향 땅인 이곳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가 없다는 가족들. 저희가 무슨 뭐 안 좋은 인원 그런 일도 없고 누구한테 뭐 해코지 한 것도 없고 그래서 더 황당하고. 와서 보니까 그냥 묘가 있었던 흔적도 없이 그냥 평평하고 그런 걸 보는데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화가 막 치밀어 오르면서 누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지. 선산 주변엔 다른 무덤들도 꽤 있었습니다. 어허. 하지만 묘가 사라진 곳은 이곳 하나뿐이었는데요. 최근에 할머니 그 묘지가 이렇게 파묘됐다는 소식 들으셨어요? 알죠. 깜짝 놀랐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고. 있을 수가 있냐고. 옛날에는 해코지 하려면 승말뚝 갖다 박아놓고 막 그랬다고 했었어. 너무 아프다가. 누가 그랬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세요? 원한 있을 만한 사람이 있다든지. 없어. 그냥 사람이 좋아. 마음씨도 좋고 생전 너한테 싫은 소리 않고 사람 좋았어요. 그리고 여기서 원한 것이 온 것도 없고. 이웃의 소행은 절대 아닐 거라는 마을 사람들. 아이고. 범인은 과연 누굴까? 파묘 현장을 발견하기 전 남길 씨 가족이 선산에 마지막으로 방문한 날짜는 12월 29일. 불과 2달 사이에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선산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목. 이곳을 비추던 CCTV는 보관 기간이 만료돼 확인이 어려운 상황. 다른 목격자는 없을까? 선산 인근에 몇 개의 농가가 있습니다. 계세요. 하지만 농가 주인은 만날 수 없었는데요. 그러던 중 인근의 한 주민에게 뜻밖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MBC에서 나왔는데 두세 달 내에 이게 파묘에 가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못 봤는데. 못 보셨어요? 그거 옛날에 말은 들었는데
그 땅을 내놨다고 한 것은 아, 그 얘기는 언제 들으셨어요? 몇 개월 됐죠. 하지만 선산의 소유주인 남길 씨는 그 땅을 내놓은 적이 없었다는데요. 그대로잖아요. 이게 무슨 일이지? 지난 2월 묘가 사라진 것을 확인한 남길 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너 빨리 저기 내려가고 우편함 한번 봐봐. 혹시 뭐라도 와 있는지 그 봐라. 그랬더니 부동산에서 왔더라고요. 2달 전 한 부동산에서 땅 매매 상담을 제안했던 것입니다. 남길 씨는 곧장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하. 이쪽 부분에 혹시 나온 산이나 뭐 이런 것들 없습니까? 뭐 부동산 중개인은 최근에 땅이 매매됐다고 말했다는데요. 팔린 곳은 116번지 남길 씨의 땅 바로 옆인 117번지 땅이었습니다. 그쪽 부분에 혹시 묘지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묘지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랬더니 자기네가 그거를 파묘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길 씨의 선산 116번지는 주인이 다른 117번지와 맞닿아 있습니다. 산을 오르는 입구에서 바로 보이는 남길 씨의 조상묘. 혹시 117번지 땅 주인이 묘를 없앤 걸까요? 117번지 주인을 만나러 갔습니다. 거기에 혹시 그 묘지 같은 거 있는 데 있었어요? 네. 거기 실제로 가셔서 땅도 보셨어요? 땅은 봤죠. 산소 있을 때도 봤고. 어제 여기 좀 들어오셔도 될까요? 들어도 될까요? 들어오세요. 이야기가 길어진다며 집 안으로 안내합니다. 그 부분에 있던 묘지가 다른 분 조상묘라고 하더라고요. 그거 저희는 아무 영문을 모르죠. 그런 이야기는 처음 듣는다며 서류를 가져와 보여줬습니다. 그 서류는 토지 매매 계약서였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니 계약 날짜는 작년 12월 말 남길 씨 가족이 마지막으로 방문하기 며칠 전이었습니다. 계약서에는 특약사항이 명시되어 있었는데요. 본 토지지상의 분묘는 매도인이 토지상의 묘지를 이전하는 조건으로 잔금을 치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기로는 그 묘지 있는 자리도 다 네. 7번지라고 설명하셨던 거죠? 집사람이랑 가서 둘러만 보고 요 땅이라고 그래서 그래 괜찮네요 하고 산 거죠. 공인중개사의 설명만 듣고 땅을 매수했다는 조 씨 부부. 아이고. 중개사무소는 사무소. 아니 그 사람이 그걸 모르고 하라는가? 어떻게 된 거예요? 조 씨 부부의 토지 매매를 중개한 부동산은 지난 12월 남길 씨에게 우편을 보낸 곳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이야. 부동산 중개인 김 씨를 만나봐야겠습니다. 최근에 그게 매물이 나오거나 아니면 거래가 된 적이 있나요? 그 무덤이 4기 정도가 있었는데 그게 파묘됐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여기 직원인데 여기 대표님이랑 지금 출장 가셔가지고 오랜 기다림 끝에 김 씨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부동산 사장님 맞으세요? 네 그런데요. 아, 네, 저희가 최근에 117번지 매매하신 건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전화드렸어요. 그 12월 달에 광남길 씨에게 우편을 하나 보내셨다고 하는데. 그 밑에 땅이 조그마한 평수가 있어서 대입하고 돼 있어서 네. 혹시나 땅을 매매하시면 같이 매매를 보셔 추진하려고 그 주변 토지들은 다 보냈어요 제가. 지금 광남길 씨께서는 그 파묘된 곳이 지금 자기네 땅이라고 알고 계신데. 아 저희는 그 묘가 누구 묘인지는 모르고 땅 그 377번인가? 그 땅 주인들이 자기들 선상 묘라고 해서 그 매도인은 자기네들이 선상이 나오고 벌초도 다 남한테 맡겨서 했다고 하고. 자기 조상묘라서 자기가 돈 주고 그동안 관리를 해왔다고 주장했어요. 남길 씨는 부동산 측의 말이 황당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20, 30년 이상 다 된 철쭉이라 제가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다 심고 그렇게 관리를 해놨는데 자기네들이 했다는 건 이해가 안 가요. 요 좋아. 요것도 그쪽에 있었거든요. 묘 앞에 꽂아뒀던 꽃도 한쪽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정말 같은 묘를 두고 서로 다른 가족들이 관리해왔던 걸까요? 등기부 등록상 117번지의 전 소유주는 83년생 전 씨. 그런데
부동산 중개인이 언급한 다른 인물이 있었습니다. 네네. 근데 혹시 지금 말씀하시는 그 전 땅 주인 분이라는 분이 젊은 남자분으로 되어 있는데 하하. 아들도 거기 아버지한테 상속을 받은 거니까 자기 남편이 그 땅을 더 잘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그 어머님이 대신 와서 좀 일을 많이 보셨구나. 네, 그렇죠. 아 실제 땅 매매와 분묘 이전을 주관한 건 전 씨의 어머니였습니다. 아, 어머니가 하신 거네요. 어머니가. 상황을 알고 있을 만한 어머니 나 씨를 만나러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MBC 방송국에서 나왔는데 땅 매매하신 건 관련해가지고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저희는 거기가 117번지여서 남편 죽기 전에 남편 따라서 두세 번인가 간 거 기억이 나. 오. 시할아버지의 아버지 그렇게 되더라. 많이 올라가네요. 고종과 중종 같은 저도 그게 좀 헷갈리는데 아들이 상속받은 땅에 남편의 조상묘가 있었다는 나 씨. 근데 그 상소를 정확히 모르는 이유가 나는 하나님이나 누구라는 사람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어왔고 사람이 왜 살고 어디로 가고 이런 걸 다 알았기 때문에 인생 철학도 그게 다 들어있고 있기 때문에 나는 잘 아는다 해서 좀 떨어져 있었죠. 한이신도 대단한 거죠. 그렇게만 해서 그게 우리 조상인 줄 알죠. 확인하잖아요. 그럼 우리 남편이 거짓말했다는 거야? 혹시 그거 관리 계속 해왔다고? 이 신랑 말을 들으니까 할아버지가 그랬대. 그러면은 그 남편분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관리를 그리고 사진을 딱 찍으니까 딱 117번지 이송으로 그 사진이 딱 나오더만. 그럼 뭘 믿어야 돼? 나 씨는 묘를 개장하기 전 지자체 허가도 받았다는데요. 정말 남길 씨가 아닌 나 씨 가족이 조상묘였던 걸까요? 해당 지자체에 확인해봤습니다. 보통 이런 거 하면은 내면 조사 나가서 확인하고 하시지는 묘가 그렇게 거기에 5개가 보이던가요? 아, 다 안 해두고 2개만 해뒀다고요? 위성사진을 확인해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116번지와 117번지 경계에 걸쳐있는 봉분.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나 씨가 개장한 묘 4기는 현재 다른 선산에 모셔뒀다고 하는데요. 세상에. 자신들의 조상묘라고 확신하는 남길 씨 가족 서둘러 확인하러 갔습니다. 가족들의 발길이 멈춘 곳은 소나무 그늘 아래. 아우, 저게 뭐죠, 지금? 저게 묘입니까? 저게 묘예요? 아이고. 아니 눈으로 보고도 믿기 힘든 묘의 상태. 세상에 아빠냐고 하시는지도 남길 씨 가족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자기네 조상이라면 저렇게 하겠어요? 예? 이 깊이가 20cm밖에 안 됐어요. 탈골도 안 된 그런 분을 가슴 아픈 일이지만 지금 냄새도 나잖아요. 이게 왜 그랬겠어요? 너무 얕게 묻어놓은 탓에 자칫 비에 젖거나 야생동물에 의해 훼손될 수 있는 상황. 남길 씨가 급한 대로 비닐을 덮어놨다는데요. 더 심각한 것은 시신 4구 중 3구는 개장한 직후 현장에서 화장해 이곳에 2구씩 합장을 해둔 상태라고 합니다. 아이고, 이게 말이 됩니까? 남길 씨 가족은 하루빨리 조상묘를 되찾아가고 싶지만 아직 중요한 조사 결과가 남아있어 이 상황을 그저 지켜봐야만 합니다. 조상묘에 대한 양측의 팽팽한 주장. 결국 정확한 구획을 따져보기 위해 측량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남기랑 지금 여가 우리가 산 찾는 게 중요하냐? 아니 그건 다 얘기를 했으니까 가정하고. 아유 진짜 우리 엄마 아버지 어이구 어떻게 해야 돼? 응? 우리 엄마 진짜 나 그냥 엄마 거기 있는 것만 생각하면 그냥 속이 뒤집어 죽겠어. 잠이 안 오고 그냥 물도 안 넘어가.
답답한 마음을 뒤로한 채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리는 남길 씨와 가족들. 나 씨도 현장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드디어 측량 조사가 끝났습니다. 서둘러 결과를 듣기 위해 이동하는 가족들. 과연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게 116번지요. 어디가? 이 노란 것이. 그리고 117번지. 이게 117번지. 이게 파이 진원장이 지금 둘로 나눠져 있죠? 이쪽은 이만큼은 116, 이만큼 117. 이해돼요? 그러니까 우리 결론적으로 무덤은 다 116번지 쪽에 있었다고요. 아시겠죠? 측량 조사 결과 묘 4기가 있던 구획은 전부 남길 씨 소유의 땅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그러네요. 모두 다 116번지였습니다. 우리 쪽에 다 들어가 있다고 걱정하지 말고. 파묘를 진행했던 나 씨는 쉽게 자리를 뜨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조상들이 잘못 알고 잘못 알려줬다는 거니? 저분들이 맞다며? 조상들 묘문에 딴 곳에 있던 분이지. 저 묘는 다 조상묘가 아니었던 거지, 분이. 어? 사모님 오신 지 한 20년 넘었잖아요, 오신 지가. 넘었지, 그때. 그러니까. 그럼 일반인들이 이성적인만 보지 이렇게 하냐고. 그럼 왜요? 제 행정이 잘못된 거잖아. 아니, 그잖아,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다 유성을 보고 하는데. 정확한 것을 하시려면 측량을 하고 하셔야죠. 인공위성이 이렇게 찍으면은 이렇게 찍히는 거고 저쪽에 찍으면은 이렇게 찍히잖아요. 이렇게 찍는 거고 이렇게 찍는 거고 틀리잖아. 야, 참. 아니 나는 그렇다 치더라도 부동산은 전문가잖아.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 그건 저희가 알 수가 없죠. 결국 주저앉아버린 나 씨. 사실 나 씨뿐 아니라 부동산, 지자체까지 모두 동일한 위성사진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측량 조사 결과는 왜 위성사진과 다르게 나온 걸까? 실제 차이가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것은 하나의 그 참고용으로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 갖고 법적으로 매매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그게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네이버 지도에 보면 이렇게 지적도 편집도를 켜보면은 1m 한 30 정도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 꽤 위성사진에 표시된 토지 구획은 실제 측량된 것과 확실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다르네요, 조금씩. 그리고 해당 포털 사이트에서 지적 편집도의 한계 및 책임에 대해 고지하고 있었는데요. 그런 것도 있었네요. 참고용이니까 정확한 내용은 관공서에서 확인하라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나 5-6군데를 팔아봤어. 그 처음 일이네. 그럼 저분들한테 미안하잖아. 그렇죠. 야, 이 참. 말이라고 죄송하다고 해줘야겠네. 양심으로 조리상 죄송합니다. 아무리 조상님들이 그랬어도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참. 인간적으로 봐주세요. 아이고. 인간적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자기 조상묘라면 우리 부모 자기 어머니를 저희 어머니를 일반 사회자 싣고 갔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정말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야 돼요? 어떻게 할까요? 하잖아요. 안 받으신대요. 안 받으신대. 전화. 이제라도 용서를 구해보지만 남길 씨 가족의 마음은 크게 다친 상황. 우리 모두 시간을 되돌리고만 싶습니다. 어떻게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혹시? 그냥 따라가야죠 술대로. 그래야지 어떻게. 그럼 뭘로 버텨. 앞으로의 일들을 받아들이겠다는 나 씨. 아직 수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쨌든 불법 개장을 하신 거네요. 네, 2기에 대해서 신고를 하고 4기를 했으니까요. 네. 그럼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된다고 보면 될까요? 어찌됐든 이제 파묘하신 분이 잘못하게 된 건데 분묘 발굴을 할 때 고의성이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더 조사를 해야 됩니다. 사건 이후 매일 이곳을 찾고 있다는 남길 씨. 제대로 된 이장 전 행여 또 무슨 일이 생길까 걱정이 앞선다는데요. 하루빨리 부모님을 다시 양지 바른 곳에 모셔드리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놀라시지 말고 조금만 기다리세요. 모두가 평안하게 제자리를 되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